실정 일자 인플레이션을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생각. 현재 중국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대규모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준율을 인하하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돈 풀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3-4개의 큰 트리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중국이고요. 두 번째 유럽이며 세 번째는 신흥국이며 네 번째는 일본과 미국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각종 정책적인 수단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뱅크런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성 주민들은 은행으로 달려가 서로 먼저 돈을 인출하려는 뱅크런이 발생하고 있지만 언론이나 방송 매체에서는 극히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중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조지 오웰의 1984 소설처럼 빅브라더라는 감시체계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감시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였고, 현재 중국이 그러한 1984 소설의 세상을 완성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민주자본주의도 완벽한 제도가 아니지만 그나마 알량한 자유라도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갈 뻔했는데 되돌아와서요. 중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 세계 금융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중국의 일부로 보기 시작하면 중국과 같은 경제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은 이제 위안화가 달러 대비 7위안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기로에 서게 됩니다. 7위안이 넘어가게 된다면 중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올랐으니 그만큼 수입하는 비용이 높아지는 결과를 만들고 수출은 어차피 시진핑 사면임을 위해 내수경제 체제로 전환한다고 했으니 수출을 하면서 그동안 누렸던 이점들을 많이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아무리 15억 인구가 내수경제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유럽입니다. 유럽은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누적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무기화하여 다가오는 겨울전에 기필코 승리를 하리라고 벼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전쟁을 진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기더라도 확실히 이기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굴욕적인 조약으로 인한 휴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우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번부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러시아와 유럽의 대리전쟁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유로화의 경우에도 이제 달러 대비 1유로가 깨진 상태입니다. 1유로가 깨진다는 것은 유로존 경제를 운영하면 할수록 손해가 된다는 것이고, 이런 형국에서 달러 대비 유로 환율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유로화보다 달러화에 대한 가치를 더욱 둔다는 의미이며 유로화를 달러로 바꾸기를 더욱더 투자자들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러 수요는 더욱더 늘러 달러 가치는 상승하게 되죠. 달러화로 투자금이 몰리게 되면 유로존의 주식이나 시장에서 자금을 떼내 달러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전 세계적 달러 선호 현상으로 인해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국가, 아시아 인도네시아 및 기타 국가, 남미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등 국가, 여기에 멕시코는 위험도 떨어집니다.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 때 장벽을 세워 못 넘어오게 한다고 쇼를 하였지만 사실 미국의 제조업을 뒷받침했던 국가가 바로 멕시코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멕시코는 위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일본입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장기 저성장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경기 부양이 절실한 실정이었는데 중기축 통화국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런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국가 부채가 안 그래도 200%가 넘는 상황이니 금리 상승은 여기에 대한 이자 지급 비용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니 막대한 부채의 이자까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미국의 큰 노림수를 보시면 현재 달러 인덱스의 수치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90 밑에서 움직이던 것이 이제는 109 이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고 원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경우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실정이고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의 정부 부채나 달러화 표시 부채에 대해 부채 부담이 줄어듭니다. 위에 설명한 사항과 반대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자를 높임으로 인해 부채에 부과되는 이자 부담을 대폭 줄이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거의 3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회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의 기축통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아도 자국 우선주의가 되면 미국을 때릴 나라는 없으니까요. 불과 작년에 한 대선 후보는 우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였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없는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죠. 사람들은 아쉬워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기축통화 즉 패권국에 도전하는 국가는 멸망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평화로운 기축통화. 이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브레턴우즈 협정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언제까지 우리나라 안에서 주식과 부동산만을 투자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식한 것인지를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 2년을 알아온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상세하게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도 종목 추천을 하고 하면 더 좋았겠지만 저의 생각은 추천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듯하고 어차피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하고 금전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장광설을 늘여놓은 것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섭섭하시다고 생각들을 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도 스스로 알아야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지 추천만 해서는 절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전부는 알 수 없겠지만 저로 인해 공부를 좀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으실 거라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 나중에 알려주고 노예의 삶을 탈피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미천한 글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무수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해가 뜨면 지고 달이 차면 지듯이 모든 것을 한쪽으로만 생각마지고 다른 것도 생각하시면서 여유가 되시면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없나 한번 살펴보시며 도울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래도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덕경의 구절, 지지지지, 그침을 알아 그칠 때 그친다. 끝날 때를 알고 멈출 때를 알아 멈춘다.